차량 매매 전문 최영호입니다. 영업용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영업용 그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항상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영상에 제가 한 4, 5일 정도 전에 내년 2025년도에 직영 차량에 한해서 영업용 번호판이 이제 운송사들 영업용 번호판이 이제 이 개인용달 개별 화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직영 차량에 한해서 운송사의 영업용 남바를 증차해 준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고, 그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이제 운송사들은 정부에서 주는 증차해 주는 영업용 번호판을 가지고 분명히 운전기사분들을 안 쓸 거라고, 제가 좀 이 법안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바뀌는 법안이 아마 운송사들 번호판을 늘려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제 제가 방송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아닌 게 다르게 피해자분이 벌써 발생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영업용 남바를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구입하시게 이제 영업용 남바를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나라에서 주는 영업용 번호판, 증차해준다는 번호판을 운송사를 통해서 일을 다 하기로 하고 계약을 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 차량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운송사의 번호판을 증차를 해주니까 운송사에서는 벌써 1톤 차량하고 뭐 특장 올려가지고 운송사에서 차량을 다 사요. 운송사에서 이제 화주하고 운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송사들이 차를 직접 사요. 사가지고 기사님을 모집을 해요. 기사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아마 운송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기사분을 안 쓸 거다, 그렇게 이제 염려 방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게 그 기사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운송사에서 차량하고 다 샀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운송사에서 이제 차량을 이 기사님한테 파는 형식이 아니고 어떤 약소거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약소거음으로 이제 돈을 빌리는, 운송사에서 어떻게 보면 차주분이 그 차량 대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사에서 이거를 전액 활부로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갖기로 하고, 운송사하고 또 이 차주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운송사에서는 외형적으로는 본인들이 차량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기사님을 모집해가지고 직영 차량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무슨 약소거음을 발행해가지고 그거를 차주분한테 전가하는 식으로 활부를 또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지입료 같은 경우는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무상으로 나오는 운송사에서 증차해주는 이 번호판은 한 달에 10만원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냥 10만원, 한 달에 10만원 내고 그 운송사 말대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입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운송사에서 차량을 다 사는 것 같지만 그 대금을 그대로 차주분한테 전가해서 활부로 차주분한테 매달 받고 지입료 10만원 받고, 그러면 지금 내년도 2025년도 1월달부터 바뀌는 이 법안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걸 이용해서 운송사에서 번호판 늘려서 똑같이 차주분만 고용해서 그렇게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도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 되는데, 차가 신차 기아 냉동 탑차 특장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뽑으셨다는데, 이게 계약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됐는데 차에서 이상한 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기아 오토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그 기아 오토큐에 들어가니까 기아 오토큐에서 이제 리프트 떠가지고 받겠죠. 그랬는데 이제 특장에서 특장을 올리면서 어떤 배선에
배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기아 오토큐에서 서비스할 게 아니고 이건 특정업체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특정업체에다 또 연락하니까 그러면 차를 맡겨라. 맡기면 자기들이 뭐 수리를 해주겠다. 근데 차가 신차로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 차를 또 맡기면 이분은 또 일을 하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지입을 써야 되고 자기가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 아예 차를 바꿔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운수사하고 이 운송사하고 아예 그냥 새 차를 바꿔주면 내가 그냥 그 새 차 떠안고 나가겠다. 그리고 거기다 내가 개인 용달 남바를 달겠다. 개인 용달 남바 달아서 내가 알아서 그냥 일하겠다. 나 여기 일 안 하겠다. 그렇게 지금 뭐 운송사로 들어가가지고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운송사하고의 그런 갈등 때문에 좀 빨리 운송사하고 갈등을 끝내고 새 차가 됐든 그 차를 새로 고치든 나와가지고 개인 용달 남바를 달아서 자기는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금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입 때문에 지입에서 차주하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직영 차량에 한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내준다 그러는데 지금 운송사에서 뭐 번호판이 모자라가지고 화물 운송이 우리나라 화물 운송이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량이 없어가지고 화물차 기사님들은 지금 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단가 문제도 지금 굉장히 낮아서 일을 뭐 안 하시는 거 안 하는데 지금 개인 용달이 있고 개별 화물이 있고 일반 화물이 있어요. 그럼 지입회사, 운송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점이 뭐 지입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겨서 직영 차량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운송사에서 차주하고 화주하고 이렇게 뭐 화주하고 운송사하고 계약을 해서 차주를 고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지입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운송사에서 지입으로 하고 남는 번호판이 있어요. 남는 번호판. 그 본인들이 화주하고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러면 운송사에서 번호판이 남아요. 그럼 이 남는 번호판을 임대 번호판으로 해서 임대 번호판을 빌려주는데 이 임대 번호판을 매달 뭐 300에 25만 원씩 이렇게 받고 이제 빌려주는데 이 빌려주는 번호판들이 이 빌려주는 번호판 가지고 이 빌려준 번호판을 가지고 빌려가지고 매달 25만 원씩 내고 이 운송사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개인 용달 개별 화물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화물 일을 해요. 똑같이 콜 잡고 똑같이 일을 하고 매달 운송사에다는 25만 원 지입료만 내고 이 빌려서 쓰고 지금 남는 번호판 이 번호판들이 그냥 운송사가 정상적으로 화주하고 계약해서 차주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지입을 해서 지입 일만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남는 번호판으로 지금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이 쓰시는 분들이 똑같이 개인 용달 개별 화물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일을 하면 이 운송사들은 지금 번호판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운송사들 이렇게 번호판 늘려줘가지고 직영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이 번호판을 내줘버리면 이 운송사들이 또 남는 번호판 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대 운송사들이 물량 없이 자기 번호판 임대로 주는 이 번호판을 정부에서 감찰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물량 모자른 운수회사하고 양도양수해서 그걸로 이 물동량을 맞춰야지 여기다가 직영 차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호판을 내줘버리면 이런 분들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차는 외형은 뭐 운송사에서 다 번호판도 아니 차량도 자기들이 다 구입한 걸로 해놓고 나중에 차주하고 이렇게 뒤에서 어음 발행해서 뭐 기사한테 족쇄 채우듯이 활부로 다 끊고 임대료 또 10만 원 또 내라고 그러고 그럼 이분은 또 10만 원 내고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운송사에서는 또 번호판 늘린 거고. 지금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2004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냉동 남바 정부에서 운송사들 내줄 때 무늬만 냉동 탑차인데 무늬만 냉동기 달아가지고 받은 번호판 엄청 많다. 그 번호판이 남으니까 지금 임대를 주는 건데 임대 번호판 자기네 운송사에서 자기네 일거리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임대를 주는 건데 매달 25만 원씩이라도 받으려고 이 번호판들이 문제인 거지. 이 번호판을 정부에서 뭐 어떻게 처리할지 왜 운송사에다가 공짜로 증차해준 번호판은 왜 양도양수를 하게 만드는지를 물동량 화주하고 계약이 끝나면 회수하면 되잖아요. 정부에서 공짜로 뭐 증차해준 번호판들은 왜 운송사들은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증차해가지고 이 번호판을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물 시작하는 분들이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 이 화물 시장 들어와가지고 화물 일을 시작하는 건데 아무래도 운송사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 용달이나 개별 화물 사가지고 내가 화물 일을 처음 해보는데 아무 일도 모르는데 콜 잡고 뭐 잡고 자기가 혼자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운송사는 장점이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어디 가서 배송만 하면 되고 몇 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이제 월급 받으면 되고 아무래도 운송사 일이 처음 화물 진입하시는 분들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적인 일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제 잘못 발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당하면 이 화물 시장에 굉장히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좀 적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지입차 같은 경우는 운송사하고 차주하고 위스탁 계약서도 쓰고 현물 출자도 해요. 왜? 현물 출자라는 거는 이 내가 차를 사가지고 운송사로 집어넣으면 이 차는 내 차라는 그 현물 출자 그 쓰는 게 있어요. 그 현물 출자도 쓰고 다 하는데 지금 이 직영 차량으로 내주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 외형은 운수회사에서 다 차를 사요. 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사요. 특장도 자기가 다 올려요. 근데 기사가 들어오면 다른 방식으로 지금 활부로 발생시켜서 기사님한테 활부로 이게 받는 방식이라고. 그래 이거는 현물 출자도 안 돼요. 안 해주지. 왜? 운송사에서 이 차량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 출자도 할 수 없어요. 운송사 지금 이거 그 직영 차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알고 이 지입하고 임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송사에 있는 번호판을 화주하고 계약해서 차주가 그 일자리를 하면 이게 지입인 거고 똑같은 영업용 번호판이에요. 똑같은 영업용 번호판 갖다가 지입을 하는 거고 이 일로 운송사로 들어가 가지고 임대 남바는 운송사에서 화주하고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남바를 그냥 운송사에 똑같은 남바 지입으로 쓰는 남바나 이 임대로 주는 남바나 똑같은 거예요. 이 남바를 임대로 주는 거예요. 임대. 그러면 기사님들이 이 차를 가지고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 번호판을 달고 이 똑같이 개인용달 개별화물 이렇게 시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개인용달이나 개별화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감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일도 많이 없고. 그럼 이렇게 임대 남바 달고 이 영업용을 하시는 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개인용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인용달, 개별화물, 개인이 하는 일인데 운송사에 남는 번호판을 가지고 지금 임대 번호판을 달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남는 번호판을 운송사에다가 이 남는 번호판이 왜 남아요? 예전에 다 운송사로 내줬던 이 번호판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번호판을 지금 정부에서 잘 뭐 운송사하고 협의해서 이 임대 번호판 내주는 거를 임대를 못 주게 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도에 화물차 그 파업하면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파업하면서 그때 이제 뭐 무작위로 뭐 막 들쑤셔놔가지고 국토부 장관 2023년 한 3월 달쯤에 지입제 폐지 뭐 번호판 장사 퇴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지입제가 폐지된 것도 없고 번호판 장사 임대 번호판 그대로 내가지고 임대 번호판 다 쓰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도 이루어진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뭐 이루어진 건 없어요. 임대 번호판이. 그 지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임대 번호판 이 내주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증차해준 운송사에다가 증차해준 이 영업용 남바를 가지고 지입을 줘서 그 지입 기사분들이 똑같이 개인용달 개별화물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그 일을 한다는 게 참 이 시장이 정부에서 배짜 남바 처음에 내줄 때 택배만 하면 택배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배짜 남바를 내줬는데 이 내줄 당시에 뭐 이마트나 뭐 새벽 뭐 이마트 배송하는 사람들이나 뭐 쓰기나 뭐 이런 데는 이 번호판을 뭐 의약품 배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배짜 남바를 못 받았어요. 그때 처음에 내줄 때는. 근데 지금은 중구난방 배짜 남바 다 뭐 의약품 배송이나 배송만 하면 배짜 남바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짜 남바를 내주니까 운송사에서 번호판이 남아요. 원래 영업용 남바로 했던 것들이 지입으로 했던 것들이 지입회사에서 배짜 남바 나오니까 배짜 남바 받아서 이분 내보내고 이 번호판으로 다른 데하고 이제 지입 계약을 해가지고 지입을 주는데 이 지입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임대로 주는 거예요. 임대 남바로 그냥 해서 임대 남바를 쓰시는 거죠. 그거 쓰는 게 직영 차량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영업용 번호판을 내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게. 이 지입회사들이 이 기사분한테 어떤 식으로든 이분이 차를 떠안을 수 있게 이분하고 어음을 발행한다든지 뭘 발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아마 분명히 운영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맞게 저희한테 상담 오신 그 고객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다, 빨리 좀 정리하고 그 지입회사하고 빨리 좀 끝내서 차만 내가 떠안더라도 그냥 내가 개인용 달러 한번 달고 난 일하고 싶다, 편하게. 혹시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 운송사들 그 직영 차량으로 하면 이 증차를 해준다고 해서 영업용 번호판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운송사들은 외형적으로는 본인들이 차량을 다 산 것처럼 다 하지만 이 차주분한테 이 차량 대금이나 이런 거를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 차량으로 해서 나오는 이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은 운송사에서 다 샀기 때문에 이게 현물 출자가 안 돼요. 그 지금 지입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현물 출자를 안 해줘요. 왜? 현물 출자 계약서 쓰면 이 차가 차주 거라는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현물 출자를 안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을 되게 잘 짚고 혹시라도 운송사를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잘 짚고 잘 안전하게 해서 들어가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들어가실 때 아마 정부에서 받는 그 번호판, 그 운송사에서 이제 증차해주는 그 번호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혹시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어음 발행해서 그 어음으로 할부 발생시켜서 아마 일을 하시면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아마 지입료 내고 아마 그렇게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잘 보시고 들어가시고, 개인용 달러 사실 처음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제 시장 자체도 콜 단가도 낮고 막 이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정년하시고 이 화물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어차피 새로운 또 직업이지만 잘 정착할 수 있게 좀 여러모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분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난항을 겪고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드시니까 그렇게 시작 안 하시기를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상 전국구 영업용 화물차량 매매 전문 최영호였습니다. 혹시 그런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